네, 반갑습니다. 조코피티오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제 사견을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트레이드 마감일은 2월 8일 새벽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시즌도 트레이드 밤샘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트레이드 마감일을 또 함께 할 예정이고요. 자, 현재까지 뭐 가장 많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선수는 파스칼 시아캄이죠. 파스칼 시아캄이고 또 파스칼 시아캄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팀들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팀은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자, 그래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파스칼 시아캄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브루스 브라운 그리고 셀러리 필러 1라운드 지명권 3장을 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많은 자산들을 이제 내놓고 시아캄을 데려오고 싶다라는 것이 중론인데, 일단 시아캄은 무조건 나는 돈을 가장 먼저 우선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뭐 우승 반지도 있겠다. 또 토론토 랩터스에서 오래 뛴 원클럽 매니지만 가장 또 최전성기에 지금 많은 돈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초점을 맞추는 건 돈이다라고 지금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 시아캄이 설령 다른 팀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 팀과 연장 계약은 확실히 단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 그 팀이 시아캄에게 많은 돈을 풀로 때릴 수 있느냐, 그 여부가 중요한데 인디애나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브루스 브라운 그리고 셀러리 필러라고 하면 트레이드를 할 때 서로 이제 몸값이 어느 정도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몸값을 맞추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버디 힐드나 혹은 오비 토핀일 가능성이 높겠고, 또 1라운드 지명권 3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라운드 지명권 3장이면 굉장히 세잖아요. 지명권이 요새 금값인데. 그런데 인디애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명권이 자체 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시티의 1라운드 픽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체 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높은 지명권은 아닐 것 같아요. 로터리 픽 바깥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시티가 가지고 있는 1라운드 픽은 그보다도 뭐 더 낮은 1라운드 후반 정도의 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한 장은 2026년 1라운드 픽이 아닐까 싶은데 뭐 보호 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픽에 대한 정보는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서 확실하게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저걸 일반적인 1라운드 지명권 3장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왜 1라운드 지명권 3장을 붙였냐? 우선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자레이스 워커나 혹은 베네딕트 메서린을 이번 딜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두 명의 유망주를 어떻게든 킵하면 당연히 엄을 내놔야겠죠. 그 엄이 이제 1라운드 지명권 3장이 되는 셈이고,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뭐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이 브로니 제임스도 이제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드래프트 흉작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흉작인 드래프트에 저 지명권이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1라운드 지명권 3장을 표면적으로 뭐 3장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저는 인디애나의 제시도 좀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장 계약을 맺고 나면 곧바로 트레이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스칼 시아캄은 버드 권한을 가지고 이제 인디애나로 와서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규모에서 이제 5년 연장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로의 니즈가 맞다고 봐요. 시아캄도 뭐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이제 계약을 많은 금액과 긴 기간으로 맺을 수 있고, 페이서스도 지금 필요한 게 시아캄의 포지션이잖아요. 빅 윙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랩터스도 지금 시아캄과 함께할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 같아요. 그리고 저 셀러리 필러가 이제 누가 될 것이냐인데, 브라운, 그 다음에 뭐 버디 힐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제일런 스미스 혹은 뭐 오비 토핀, 이런 선수들이 결국에는 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아캄이 인디애나로 가는 그림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시아캄이 인디애나와 5년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요. 자, 그런데 시아캄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팀이 뭐 인디애나만은 아닙니다. 현재 댈러스 매버릭스, 돈치치, 그 다음에 카이리 어빙, 이 두 명의 백코트 자원은 훌륭하지만 이 프런트 코트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옵션, 뭐 때에 따라서 뭐 2옵션, 하지만 오프더볼 움직임이 없는 이 파스칼 시아캄이 돈치치 어빙과 맞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뭐 계속해서 파스칼 시아캄과 링크가 돼 있는데, 과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또 다크호스를 급부상해서 데려올 수 있을지. 일단은 시아캄을 데려오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어떤 식으로든 조나단 쿠민가는 내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사이 유지리 사장이 이 아프리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조나단 쿠민가와 아프리카 커넥션이 있고 또 예전부터 드래프트 할 때부터 쿠민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쿠민가를 뭐 내보낼 수 있는 결정, 뭐 용기가 있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충분히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입니다. 디존테 머레이가 샌안토니오 스퍼스 복귀 루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레그 포포비치 감독은 나한테 아버지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애틀랜타 혹스 소속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복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존테 머레이에게 많은 관심을 모이고 있는 팀들이 있어요. 브루클린 네츠도 마찬가지고 LA 레이커스도 관심이 있고 뉴욕 닉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샌안토니오 스퍼스까지 여러 팀들이 이제 디존테 머레이를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디존테 머레이의 트레이드 루머가 왜 도는 걸까요? 애틀랜타가 1라운드 픽을 여러 장 써가면서 얘를 데리고 왔고 연장 계약까지 맺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디존테 머레이와 애틀랜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맞질 않기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플로우 위에서 아예 호흡이 안 맞는다는 걸 애틀랜타가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페어링 실패했어. 우리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머리에 내놓을게. 왜냐? 애틀랜타는 트레이 영과 제일런 존스는 NFS, not for sale로 딱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디존테 머레이는 뭐 어쨌든 키가 큰 가드고 3점이 올 시즌 커리어 뭐 하이도 찍었고 그 다음에 수비력도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브루클린 네츠 같은 경우에는 디존테 머레이와 호흡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만약에 브루클린 네츠와 딜을 한다면 트레이드 루머가 있는 도리언 피니 스미스, 그 다음에 연장 계약에 서로 이견이 있는 스펜서 디니디, 여기에다가 1라운드 픽 정도 붙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LA 레이커스는 계속 디존테 머레이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머레이가 어떤 선수와 트레이드 되던 간에 레이커스가 머레이 데려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망한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디존테 머레이는 오프더볼 움직임이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에 볼이 있어야 돼. 그런데 글쎄 르브론 제임스와 공존할 수 있을까? 저는 제2의 르브론 러셀 웨스브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 또 반대급부가 그만큼 나가야 되잖아요. 얘를 FA로 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LA 레이커스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나 뉴욕 닉스 이 두 팀은 사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디존테 머레이가 얘가 약간 좀 그 모난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드 되자마자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굉장히 디스한 적이 있죠. 얘네들은 지금과 같은 방식이잖아. 나 팔고 리빌딩하고 이러잖아. 15년 동안 결코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제 악담을 퍼부었었는데 그래서 샌안토니오 팬들의 민심을 많이 잃었죠. 자, 하지만 웬반야마의 성장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디존테 머레이만한 선수가 잘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팀의 메인 볼핸들러가 트레이 존스, 제레미 소한, 켈든 존슨 같은 선수들인데 머레이는 급이 높죠. 그래서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가는 그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셀러리 필러로 쓸만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덕 맥더맛도 있고 그 다음에 제디 오스만도 있고 또 픽이 많아요. 픽 부자야. 그래서 충분히 좋은 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카일 라우리가 다시 한번 트레이드 블락에 올랐습니다. 뭐 지난 시즌 끝나고 그냥 뭐 스트레치로 이제 방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마이애미 히트 유니폼을 입고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라우리는 86년생이고요. 사실 뭐 플로우에서 생산성은 뭐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내일 당장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제 셀러리 캡을 비우고자 하는 팀들의 관심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계약의 마지막 해고 그 다음에 연봉이 거의 30밀에 가깝기 때문에 30밀에 가까우면 상당히 덩치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라우리의 계약을 떠안고 이번 여름에 캡을 비우고자 하는 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우리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은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마이애미는 백코트 포지션에 뭐 요즘에는 뭐 정통 포인트 가드, 뭐 퓨어 슈터 이런 단어를 잘 안 씁니다만 그래도 백코트 포지션에서 볼핸들러가 부족하거든요. 빈센트도 떠났고 과연 라우리를 트레이드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우 입냄새 씨. 가글을 해도 순간뿐이구만. 유해균 때문이야. 입안에 유산균으로 입냄새와 치아 건강, 장 건강까지 모두 챙기세요. L14 덴탈 바이오틱.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서정민 박사와 연구진들이 25년 이상 연구해 자체 개발한 균주로 만든 제품. BP도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소재로도 개발 중인 믿을 수 있는 유산균 L14. 유산균이 좋은 거야? 아니면 뭐 균 대사물이 좋은 거야? 유산균과 균 대사물을 함께 100% 동결 건조한 국내 유일 프로바이오틱 L14. 어려운 유산균 비교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 소식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카일 쿠즈마가 쿠즈마처럼 안 나왔는데, 카일 쿠즈마를 우리는 트레이드 할 수 있는데 그 대가는 1라운드 픽 2장은 돼야 된다는 게 워싱턴의 생각입니다.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카일 쿠즈마는 그렇게 팀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용성이 높은 거죠. 어떤 팀을 갖다 놔도 3옵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우승 후보나 플레이오프 컨텐더 팀에 가면 3옵션, 조금 약팀에 가면 그래도 2옵션, 뭐 2.5옵션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라운드 픽 2장이면 카일 쿠즈마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타 재즈, 라우리 마카넨 트레이드 루머가 돌고 있는데 반대로 유타 재즈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어요. 라우리 마카넨 트레이드 못하지. 라우리 마카넨급의 선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뭐냐면 트레이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옵션과 1옵션을 맞바꾸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라우리 마카넨이 트레이드 될 가능성은 루머와 달리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존 콜린스에 대한 트레이드도 사실 매물로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였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왜냐하면 존 콜린스를 트레이드로 처음에 내보냈던 시점에 비해서 지금 유타 재즈가 너무 성적이 좋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조던 클락슨, 콜린 섹스턴처럼 정리해야 될 백코트 자원이긴 하나. 왜냐하면 오차의 아바지 키워야 되죠. 키온테 조지도 키워야 되죠. 또 테일러 홀튼 터커도 뭐 어쨌든 15분, 17분은 뛰어야 되니까 저 두 명이 그나마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은 거지. 지금 데니 에인지 CEO가 유타 재즈에 아예 뭐 로스터를 갈아엎거나 트레이드로서 뭐 캡을 비우거나 아니면 리툴링하거나 이런 생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좋아진 성적 때문이고요. 자, 뉴욕 닉스 퀸틴 그라임즈의 트레이드 오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일런 브런슨과 함께 뛸 보렌들러 영입을 목표로 한다. 이 말인 즉슨 결국에 오지 아누노비, 프리서스 아치우와 말라카이 플린을 데려왔지만 이마니엘 퀴클리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퀴클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퀸틴 그라임즈 같은 선수들이 상당히 알짜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바운드 못 잡고, 그 다음에 득점력 떨어지긴 하지만 수비 좋고, 그 다음에 거의 플로어 위에서 모난 짓을 안 하죠. 그래서 퀸틴 그라임즈를 과연 팔고, 솔직히 말해서 퀸틴 그라임즈 정도 매물로 제일런 브런슨과 함께 뛸 보렌들러를 얼마나 좋은 선수를 영입하겠냐,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자, 그리고 올랜도 매직도 계속 트레이드 루머가 돌고 있어요. 마켈 펄츠와 웬델 카터 주니어인데 두 선수의 올 시즌 공통점, 부상입니다. 웬델 카터 주니어는 지금 계속해서 부상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고가 비타제가 지금 주전으로 나서고 있고, 백업으로는 모리츠 바그너가 뛰고 있고, 웬델 카터 주니어도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지금 계속 백업으로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마켈 펄츠는 원래 부상 공백이 많았던 선수인데 또 다쳤고요. 그 다음에 올랜도 매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앤서니 블랙을 키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켈 펄츠와 웬델 카터 주니어를 트레이드 블락에 내놨고 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디 오스만, 덕 맥더벗, 디본테 그레이엄을 트레이드 블락에 올렸습니다. 가장 큰 뭐 공통점은 베테랑이라는 거죠. 이 세 명은 베테랑이고 사실 언제든 팀을 옮겨도 이상하지 않을, 즉 샌안토니오 미래 계획에 플랜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선수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선수들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굉장히 높은 레벨의 보렌들러를 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오스마, 맥더머, 그레엄으로 무슨 하이 레벨의 보렌들러를 노릴 수 있어? 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픽을 뭐 찾아보니까 2024년 1라운드 픽만 3장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 1라운드 픽 3장. 뭐 2라운드 픽은 그냥 생략할게요. 2026년 1라운드 픽 2장. 2027년 1라운드 픽 2장. 2028년 1라운드 픽 2장. 픽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픽을 잘 조합해서 이 선수들을 샐러리로 맞추고 충분히 높은 레벨의 보렌들러를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레이커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레이커스는 디존테 머레이와 클린트 카펠라를 동시에 영입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루머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틴 리브스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라는 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디존테 머레이 하나 데려오기도 쉽지 않은데 카펠라까지? 이 말은 레이커스가 몸집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럴 거면 오스틴 리브스랑 루이 하치무라 다 줄 테니까 뭐 디존테 머레이도 주고 카펠라도 주고, 그 다음에 뭐 보그단 보고다노비치도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을 키워보자라는 의도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실한 건 이 디존테 머레이도 클러치 스포츠 소속이고 르브론 제임스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도 하지만 디존테 머레이를 단독으로 데려오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에셋을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럴 거면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깔끔히 이거 다 줄 테니까 우리한테 얼마를 줄 수 있어 라고 또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이커스가 과연 애틀란타 혹스의 선수들을 얼마나 데려올까?
아니면 머레이만 데려올지 아니면 파토가 날지, 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현재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물론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에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지금 당장 뭐 대권에 도전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고, 정말 뭐 주축들의 큰 부상이 아닌 한 1라운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따낼 수 있는 4번 시드 이내까지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확신을 해요. 뭐 많은 분들께서도 동의를 하시겠지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도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많죠. 일단 픽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1라운드 픽만 10장 이상이에요. 정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드 시장에 큰 손이 될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아주 큰 빅딜보다는 특히나 파스칼 시아캄 같은 이런 덩치가 큰 선수들 데려오는 것보다는 조금은 미니멀한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싶어 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현지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떠오르는 선수는 아이지아 스튜어트예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서 뛰고 있는 굉장히 뭐 기동력도 좋고 뭐 액티브 핸즈, 손도 빠르고 그 다음에 3점도 쏠 수 있는 기복이 심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 해서 1라운드 픽 좀 붙이고 그 다음에 뭐 트레이맨이나 혹은 이제 오스만 젠 같은 자, 이런 유망주들을 붙이는 거죠. 왜 이런 트레이드가 저는 필요해 보이냐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리그에서 리바운드가 제일 약한 팀이에요. 챗 홈그랜이 들어왔지만 이 홈그랜의 리바운드가 상당히 훌륭하긴 하지만 챗 홈그랜 옆에 있는 4번 혹은 뭐 5번 보디가드형 선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스튜어트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지아 스튜어트도 사실 6피트 8인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워낙 파워가 좋고 싸움딱 기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리바운드를 못 잡더라도 박스아웃해서 동료가 잡게끔 하는 이제 브룬 로페즈 같은 유형의 리바운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썬더에는 딱 필요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다면 트레이맨 혹은 오스만쟁 혹은 트레이맨 플러스 오스만쟁 거기다가 픽을 붙여서 영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마빈 베글리를 내보냈잖아요. 마빈 베글리 내보냈지만 그래도 인사이드에 제일런 듀란이라는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튜어트가 뭐 있으면 오케이지만 없다고 해서 뭐 디트로이트의 플랜이 엄청나게 틀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썬더 입장에서는 4년 63일이면 크게 비싸지 않잖아요. 요즘 시세로. 그래서 스튜어트의 트레이드가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디트로이트 워싱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얼마 전에 트레이드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마빈 베글리, 아이지아 리버스 그리고 2025년, 26년 2라운드 픽을 내보내는 대가로 워싱턴 위저즈로부터 다닐러 갈리나리 그리고 마이크 머스칼라를 영입을 했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인사이드가 약하죠. 데니얼 가포드 굉장히 기동력 좋고 운동력 뛰어난데 리바운드 바보예요. 리바운드를 그 키에 그 운동 능력에 그렇게 못 잡기도 어려워. 거기다가 카일 쿠즈마는 뭐 4번으로 뛸 수 있지만 또 3번이 맞는 옷이고 또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글리를 영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라운드 픽까지 주니까 뭐 땡큐고 반대로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마빈 베글리가 악성 계약이죠. 디트로이트 저 예전에 컨텐츠 찍었을 때 제일 이해 안 갔던 부분이 아무 입찰 경쟁도 없었던 마빈 베글리에게 3년에 4천만 달러짜리 거의 4천만 달러에 가까운 풀 개런티 계약을 때려버려요. 갑자기 백업 빅맨에게 미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베글리 쓰나요? 안 씁니다. 더 미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글리는 완전히 악성 계약이 됐는데 그냥 베글리만 주면 팔리나요? 2라운드 픽이라도 붙여야지. 네, 그래서 베글리와 2라운드 픽과 리버스가 같이 워싱턴으로 간 셈이고요.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베글리의 계약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갈리나리와 무스칼라가 곧 만기이기 때문에 여름에 샐러리를 비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트레이드는 서로 각자 팀에서 뭐 엄청나게 경기 내, 인게임 내에서 맹활약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서로의 니즈에 맞춘 시즌 때보다는 오프 시즌 때 움직임을 위한 빅딜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때까지 일어났던 트레이드와 또 앞으로 있을 트레이드 루머에 대한 제 생각을 밝혔고요. 저는 또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20일에 미국을 떠나게 되는데 미국에 있는 동안 또 저희가 찍는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